안녕하세요. 가난 포도농원입니다. 지금 뭐 마무리 알속기 지금 계속 송이를 돌면서요. 마무리 알속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순 계속 지금 순을 계속 새순 나오는 거 겨순 따주고 순 정리하고 뭐 계속 지금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차 수정을 지난 빨간 집게 아이들을 22, 23일 날 정도, 그 다음에 노란 집게가 25일, 24일, 5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24일 기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2차 수정 끝난 지가 그때 2차 수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2차 수정 끝난 지가 지금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알은 지금 대체로 지금 이제 봉지 쌀 만큼은 알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차 수정 끝나고 35일 안에 보통 포도 봉지를 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6월 22일 날인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집사님들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봉지를 쌀 예정입니다. 제 예상은 지금 한 9,000송이, 샤인만 한 9,000송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바이올렛 킹이 한 4,500송이 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2차 수정 끝나고 지금 한 25일 봉지 싸기 전이죠. 아직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봉지 쌀 예정인데 봉지 싸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할 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리장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세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포도알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비대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포도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생리장애란 말은 생리장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무가 지하부와 땅의 그 지하부 부분하고 지상부, 즉 나무 가지죠. 가지 부분이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고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리장애는 그 원인이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때그때 이제 시비 처방이라든가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우선 다량원소인 질소 무기질이죠. 무기원료인 질소, 인산, 가리 이런 무기양분들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거나 또는 너무 적게 들어가서 결핍 증상,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농장의 주변 환경 요인들을 보면은 강수량, 비가 그냥 일조량, 토양 조건, 환기가 안 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뿌리가 정상적으로 활착이 잘 되는 환경인가 안 되는가. 지금 뿌리가 지금 뭐 너무 중요하죠. 뭐 지하부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뿌리는 뭐 강조 또 강조해도 특히 샤인은 그렇습니다. 잔뿌리가 활착이 잘 돼야 건강한 이렇게 그 나무가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그네슘, 우리 생리장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꼽아 본다면은 마그네슘 고토라고 하죠. 마그네슘 결핍, 뭐 입이 누렇게 이렇게 뜨는 현상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저희 포장에서는 그런 증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이 뚜렷 뜬 건 아니네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비를 통해서 연면 시비라든가 관주를 그냥 저는 꾸준히 이렇게 관주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결핍, 입이 오글병이라고 하는데 마치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오글오글해져 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그 자갈자갈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시기에 마그네슘, 칼슘 등을 이렇게 연면 시비를 통해서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통해서 건강한 이파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과경 흑변증이라고 했는데 포도알 그 직영 부위가 요런 예를 들어서 포도알을 보면은요,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썩는 게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과경 흑변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변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생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 불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로균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알로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포도 속까지 이렇게 다 썩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포도를 상품화 시켜서 가다 보면은 포도가 다 쏟아져 버리는 현상, 이런 것도 우리가 포도알 그 과경 흑변증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과 문제인데요. 축과 문제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포도알 이 부분에서 움푹 들어가 버립니다. 폐임 현상처럼. 축과라고 하는데, 축과는 잘 아시겠지만은 관수를 뿌리가 이렇게 양을 토양 환경이 뭐 이시가 높다거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뿌리에서 까꿀로 수분을 빼앗겨 버리는, 그리고 삼투압 그 원리에 의해서 이시, 즉 다시 말해서 토양의 농도가 나무 뿌리의 농도보다 높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까꿀로 나무에서 수분을 빼앗겨 가지고 이런 그 과일의 일부가 함몰돼 버리는, 그래서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대략 뭐 이렇게 생리장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생리장애 문제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보고 이렇게 십이처방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수세 관리인데요. 수세는 우리가 적정 수세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 수세가 좀 제 손가락이 상당히 굵은 손가락인데요. 손가락보다도 손가락만큼 되죠. 그래서 이런 수세가 좋은 아이들이 있고, 보통 적정 수세하면 그 수세 판단기가 있습니다. 각도기처럼 생겨가지고 수세 판단기, 이 지경을, 가지의 지경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데, 보통 가지의 지경이 11mm에서 13mm 정도 된다 그러면 적정 그 수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수세가 센 나무 가지죠. 수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은 수세가 센 나무가 있고, 그 근권 환경에 따라서 토양 환경이 좋으면은 우리가 수세가 잘 자라서 수세가 센 경우가 있고요. 토양 환경이 안 좋으면, 다시 말해서 뭐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수세가 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토양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토양 상태에 따라서 수세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강수세, 즉 수세가 너무 세면은 그 수세를 억제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세가 약하면은 수세를 좀 이렇게 강화, 질소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그 주입 관주라고 하죠. 관주를 해줘서 개별적으로 관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별 관주를 통해서 수세를 좀 보강해주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세가 센 경우에는, 수세가 강한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포도 송이를 2개를 달아봤습니다. 2개를 달아보니까 수세가 세니까 2개를 충분히 알 키우기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생인데 지금 이렇게 2송이를 달아도 수세가 좀 감당을 돼주니까, 수세가 감당이 돼주기 때문에 충분히 나무를 송이를 지금 익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수세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신초 초기 상태,
신초 초기 상태. 가지를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우짜라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수세가 강한 나무는 수세를 억제 수단으로서 요렇게 포도 그 송이로 조절을 하고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송이를 한 송이만 달든지 송이를 작게 달든지, 아니면은 너무 약하면은 아예 그 송이는 내년을 예약하고 송이를 달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도알 키우는 방법입니다. 포도알 키우는 방법은 사실 원칙은 없습니다. 뭐 노하우도 없습니다. 기본에만 충실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도알 키우는 데는 사실 화수정형 시기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수정형 할 때부터 시작해서 1차 수정 거치고 이후에 곧바로 축장 조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알 솟기를 이틀 만에 일괄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동시에 끝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분 경합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도알들이 비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포도알을 이렇게 키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무리 없이 포도알들이 잘 커가고 있어요. 물론 저 안쪽에 지금 수세가 약한 아이들은 조금 더 적은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알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기가 1동이고 여기가 2동인데요.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송이를 키우는 방법에는 그래서 일단 알 솟기를 단시일에 끝내고, 아까 이어서 말씀 올리면은 순정리를 통하고 순정리를 해서 모든 에너지가 포도 알 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도 알은 계속 크고 있죠. 요거 좀 끄트머리 이렇게 폭 들어가는 것은 알이 아직도 완전히 다 크면 이 끄트머리 들어가는 건 폭 들어가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 알은 더 송이가 커질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한 말씀 드리면은요, 물 관리입니다. 사실 물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 이 포도 비대 시기, 지금 이제 1차 비대기 끝났고 1차 비대기 때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해서 알을 그때 키워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못 키우면 사실 알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1차 비대기 때 알을 충분히 키우고, 지금 이제 2차 비대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차 수정이 끝나고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2차 비대기 때 계속해서 저는 이제 기점을 수정 전, 저희가 지금 3동이거든요. 봉지 싸기 전 시점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틀 간격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물론 토양 상태를 보고, 토양 상태를 보고 제가 관수를 하게 됩니다만은, 오늘도 사실 아침에 1시간을 관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샤이는 이틀 간격, 바이올레킹은 3일 간격으로 해서 지금 관수 조절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충분한 관수를 통해서 알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통해서 하는 부분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나 비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리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주로 이제 알 키우는 데는 가리 성분을 이렇게 비료를 많이 관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리 성분을 관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알을 비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과정들입니다. 알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가리라든가 이런 비료를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클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해서 화수정형부터 시작해서 뭐 수정 끝나고, 그 다음에 수정 과정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축장 조절이라든가 알 솟기 빨리 끝내주는 거, 그 다음에 순정리 빨리 해주는 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있었기에 알이 빨리 클 수 있지 않을까, 클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뭐 저도 지금 알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알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송이를 이제 어느 선까지 키워야 될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커가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송이를 키우기는 조금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송이가 빵빵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제 상품적인 가치가 이렇게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알들은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주는 이런 작업들. 지금은 계속해서 순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포도알, 잔알 박힌 거라든가 이런 거 송이 이제 만드는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계속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충해입니다. 병충해는 예방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고온, 앞으로 고온이 있고 또 장마가 오게 되죠. 요럴 때가 이파리가 이런 고온이라든가 장마에 잘 견딜 수 있는 환경, 병충해 예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칼슘이나 이런 마그네슘 같은 것을 연면 시비를 통해서 이파리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서없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끝물입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좋은 수확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